자, 그러면 방금 했었던 거 그거를 넘어가서 세 번째 뭐냐면 평형상인데 시간이 되면 요거랑 그 다음 또 하나를 더 하면 오늘 목표한 바는 딱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폐현상은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야. 들어봤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우선 이 폐현상은 어떤 지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공기덩어리의 성질이 바뀌는, 다시 말하면 지형 때문에 공기덩어리 내부의 온도와 그 다음에 습도의 변화가 생기는 이 경우를 팬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요거는 우리가 그림이랑 그래프를 몇 가지 그려볼 것인데 요렇게 산이 있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산 옆에다가 이렇게 그래프 하나를 그려볼 것인데 요거 말고 여기다 몇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우선은 이 그래프는 여기가 온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도시가 돼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를 높이라고 보게 될 것이고 단위는 미터라고 볼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산 정상이 여기쯤이다라고 볼 겁니다. 이렇게. 산 정상 길게 봐야겠구나. 이렇게 길게. 자, 여기에서 어떤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했대요.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가 지형을 타고 얘가 강제로 상승하는 거야. 그럼 얘가 상승하게 되면 언젠가는 기온이 점점점 떨어지다가 이슬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응결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인데 구름 만들어지는 요 높이,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상승하면서 응결이 시작되는 높이, 상승 응결고도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상승 응결고도라고 하는 것은 구름의 높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펜현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산을 그린 것인데 저것이 아니더라도 지면도 공기가 위로 떠섰을 때, 위로 떠올랐을 때 구름 만들어진 그 높이를 상승 응결고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점을 정해볼 것인데 여기서 쓸 때를 우리가 A라고 생각을 해보고 상승 응결고도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우리가 B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 산 정상을 C, 그 다음에 완전히 넘어와서 여기 지점을 D 이렇게 우리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따져봐야 되냐면 상승 응결고도를 따져봐야 돼. 상승 응결고도. 자, 우선 이 상승 응결고도와 같은 경우는 응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응결이 되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 상태에 도달했었을 때 이것을 응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승 응결고도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면 그걸 H라고 가정했을 때 단위 미터입니다. 얘는 125에다가 여기 A 지점, 여기 A에 있었을 때의 기온 빼기 A에서의 이슬점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상승 응결고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응결되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 높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저 B라는 저 높이, 우리가 이 상승 응결고도 이거를 H라고 봤을 때 이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면 첫 번째는 먼저 저기 H에서의 기온을 먼저 구해보는 겁니다. H에서의 기온을 먼저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얘가 지면에 있었을 때의 기온을 우리가 T라고 생각해보고 여기 있었을 때의 이슬점을 TD라고 한번 쳐볼 겁니다. TD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T와 그냥 A와 B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기 H에서의 기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지면에서 생긴 기온이 있지. H에서의 기온에서 뭘 빼면 되는 거냐면 얘가 위로 중중중 떠오르면서 온도가 떨어졌을 거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거. 저기 건조 단일감률. 그것만큼의 온도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을 빼주면 얘가 H의 높이에서의 기온이 나와. 뭔 말이냐?
만약에 A 지점에서의 기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도씨였다라고 한번 가정해보는 거야. 그러면 20도씨에서 시작된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100m 상승할 때마다 1도씩 떨어져야겠지. 만약에 500m 올라갈 때. 그럼 5도가 떨어져야 돼. 그럼 H에서는 15도씩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 얼마만큼의 온도가 떨어졌는가 그만 빼주면 그게 H의 기온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T 빼기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100m당 1도씩 떨어지는 변화율이 있었지. 이 변화율 곱하기 얼마만큼의 높이를 갖는가 높이만 곱해지게 되면 그게 떨어진 온도 변화율이 될 겁니다. 요 놈이 H에서의 기온. 그치? 똑같은 방법으로 H에서의 이슬점을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저 A 지점에서의 이슬점이 TD였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면서 감소한 이슬점만큼을 빼주면 그게 H에서의 이슬점이 될 겁니다. 얘 또 어떻게 봤던 거냐면 지면 이슬점 빼기 이번에는 100m 상승할 때마다 불포화 공기니까 0.2도씩 떨어지는 변화를 돼야겠지. 아까 여기 지금 지웠던 그겁니다. 얼마만큼 높이를 갖는가. 그러면 이것이 H에서의 이슬점이 돼야겠죠. 그랬었을 때 요 값과 요 값은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왜? 요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H에 관해서 정리를 해서 나타내면 요게 되는 겁니다. 결국 A에서의 기온을 T라고 치고 A에서 이슬점을 TD라고 친다고 하면 T-TD에다가 125만 곱하면 그게 상승 응결고도가 되더라 라는 얘기지. 만약에 이게 변화율이 1도가 아니고 이슬점은 0.2도가 아니면 125만 숫자가 안 나올 겁니다. 다르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1도와 0.2도라는 변화를 가졌을 때 125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요거를 갖고 이쪽에 와서 볼 겁니다. 자, 우선은 A에서 B까지는 공기가 상승하는 동안에 구름이나 안개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응결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선 여기서 A, B 구간은 불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는 구름이 생긴 것이죠. 그럼 얘는 지금 포화가 돼서 더 포화가 되고 해가지고 응결돼서 B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B에서 C까지는 포화 상태. C에서 D까지 공기가 하강하는 동안에는 구름이나 안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포화 상태, 수증기에 대해서. 자, 파란색은 불포화고 빨간색은 포화를 나타낼 거야, 지금부터는. 자, 그러면 불포화 상태인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온 변화율은 1도씩 떨어지게 돼, 계속. 그러다가 B에서 C까지 포화가 돼버리잖아? 그럼 온도 변화율이 1도가 아니라 0.5도로 바뀌어야겠지, 이렇게. 아까 했었던 그 숫자입니다. C에서 D까지 내려온 동안에는 단연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얘랑 부호가 반대를 해가지고 1도씩 증가를 하더라라는 얘기지. 공기덩 내부에서의 온도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생기는 그 기온 변화율을 여기다가 높이에 따른 기온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인데 보자면 A 지점이 여기입니다. A에서 상승 응결고도 B까지는 어쨌든 간에 1도씩 떨어지는 변화율을 가져야 돼. 1도씩 떨어지는 변화율. 기온이 1도, 1도 떨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B에서 C까지는 포화된 공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0.5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 이 기울기보다는 더 급해집니다. 왜 더 급해지는 거냐면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율이 더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급해져야 돼. 자, 그런 다음에 C에서 D로 내려온 동안에는 1도씩 증가를 해야겠지. 그러면 요거와 거의 비슷한 기울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온도가 증가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1도씩 떨어지는 거였고 얘는 0.5도씩 떨어지는 거였고 여기서는 1도씩 증가하고 있는 거를 나타낸 것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A, B, C, 결과적으로 D. 그러면 산을 넘기 전과 후의
온도가 달라져 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산을 넘기 전하고 후를 비교했을 때 기온은 증가를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정리할 것이 뭐냐면 습도에 대한 거를 잠깐 정리해보자. 습도. 자, 습도라고 하는 이 개념은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하나는 뭐냐면 절대 습도라고 하는 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절대 습도라고 하면 공기의 온도가 1도든 100도든 만도든 상관없이 기온과 상관없이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절대습도. 그래서 절대습도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얘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을. 기온과 상관없이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 상대습도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공식이 있죠. 얘네들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어느 온도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 전체 용량 중에 지금 갖고 있는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그 단위가 퍼센트. 이렇게. 그러면 상대습도는 기온과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포화 수증기량이 기온에 비례한 것이죠.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많은 양의 수증기를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용량이 증가되는 거야. 그래서 습도라는 개념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래프 하나를 더 그릴 겁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상승 응결고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래프를 위에 하나만 더 그려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그래프를 많이 그려요. 왜냐면 대기니까. 짱돌은 그래프 그릴 게 없어요. 난 그래프 그릴 때마다 너무 희열을 느껴. 왜요? 왜? 괴로워하거든. 아,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좋아, 아주 흐뭇해. 그리기 귀찮아요. 닥쳐. 자, 이렇게 예전에 물리에 있었을 때도 그래프 그릴 때 그게 재밌었어. 예전에 수학할 때도 그게 재밌었어. 그래프 그릴 때마다. XY 좌표 그릴 때마다 그 눈빛이 막 흔들리는 게 막 보여. 희열 느껴 막. 변태니까. 취향이 좀 안 좋은 취향이지. 변태인가? 그냥 아무튼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희열을 느껴. 예전에 교수가 날 보고 그랬겠지? 자, 그러면 괜찮아? 네? 괜찮아? 안 괜찮지? 아직까지. 아, 거기까지 정신줄을 잡았는데 그 뒤로 놨구나.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아직 어려운 거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 어려운 거 할 생각이 없어. 한 20분만 더 끌어주세요. 20분 왜 더 끌어? 그럼 끝났거든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자, 여기가 높이가 돼요. 단위는 미터. 이번에는 여기가 상대습도. 단위는 퍼센트. 지금 이거랑 지금 어긋났으니까 따로 여기를 여기가 B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를 C라고 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A에서의 습도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어쨌든 간에 이슬점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냐 저기 그 기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온이 떨어진 걸 봤을 때 1도씩 막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점점점 상대습도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점점점 상대습도가 쭉쭉쭉쭉쭉 증가하다가 B에 도달하게 되면 응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지. 포화가 된 겁니다. 그럼 포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습도로 따지게 되면 얘랑 같은 상태 되고 있으니까 100%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값은 100%라는 의미가 됩니다. 상대습도 100%라고 하는 것은 포화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응결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기온과 이슬점이 같은 상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B에서 C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포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는데 상대 습도는 101%가 없습니다. 딱 100%가 끝나는 것이지. 과포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포화된 상태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100%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C에 도달을 해. 아직 다 안 했잖아. 찍지 마. 그러다가 C에서 뒤로 내려온 동안에는
기온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습도가 감소합니다. 기온이 증가하게 되면 습도는 떨어지게 돼. 반대니까. 그럼 어떻게 떨어지냐? 얘랑 비슷한 기울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번 그래프는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그랬구나. 네, 여기에 D가 된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을 넘기 전과 후를 봤더니만 상대 습도가 줄어들었대요. 이렇게 건조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건조해져요? 알았어. 알았어. 이거 안 하고 넘어가는데 알았어. 질문 잘했어.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얘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산의 정상을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2000m라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A에서 있을 점을 우리가 12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 거야.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상승 응결고도 H를 먼저 구해봐야 됩니다. 어느 높이에서 구는 만들어질 것인가. 그러면 이 높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이것처럼 125 곱하기 이거 빼기 이거. 그럼 얼마 나와야 돼? 1000 나와야지 1000. 그래서 상승 응결고도는 여기가 지금 1km 1000이 되고 있더라라고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km 올라갔기 때문에 B에서의 기온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100m당 1도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동안 10도가 떨어졌겠지. 그러면 20 빼기 10. 그럼 여기서의 기온은 10도씩. 있을 점과 같은 경우에는 100m당 0.2도씩 떨어졌기 때문에 1km 올라왔으니까 2도가 떨어져야겠지. 그럼 여기서도 있을 점은 10도씩. 얘네 둘이 다르면 잘못 푼 겁니다. 그래요? 기온과 있을 점이 같아야지 응결된다고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둘이 숫자가 다르면 잘못 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가 계속 올라와. 그러면 C에서의 기온과 있을 점은 각각 얘가 여기서 1000m 올라온 거잖아.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에 1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지. 얘가 0.5도의 변화율이 생기기 때문에 1km 올라가게 되면 5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10 빼기 5. 그래서 여기서의 기온은 5도씩. 포화된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온 변화율이나 이슬점 변화율이 똑같은 것이죠. 5도씩. 얘가 같아야 돼. B에서 C까지는 응결된 상태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얘가 D까지 내려왔대요. 그러면 얘가 2000m 내려온 거잖아. 그러면 100m 내려올 때마다 1도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20도가 증가했겠지. 그러면 5 더하기 20. 여기서의 기온은 25도씩. 있을 점은 100m당 0.2도씩 더 증가했을 거라고. 그러면 2도, 2도니까 4도 증가했기 때문에 5 더하기 4, 9도씩.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기온은 5도가 증가하게 되고 있을 점은 결과적으로 3도가 감소합니다. 있을 점이라고 하는 것이 수증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지. 있을 점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증기량이 감소했다. 실제적으로. 왜? 비를 뿌렸으니까. 그래서 비를 뿌린 것만큼의 수증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있을 점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수증기량에 비교하는 값이고 이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포화 수증기량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수증기량은 현재 수증기량,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가 됐고 현재 수증기량은 감소했고 그래서 상대습도가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조해지더라 이 얘기지.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습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뭐냐면 이쪽 똑같이 높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번에는 여기를 절대습도라고 볼 겁니다. 근데 절대습도라고 하게 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수증기량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현재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누구냐? 있을 점이지. 그래서 요 X축을 절대습도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있을 점 변화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자, 요 지점을 B 상승 응결고도 B라고 쳐보고 요 지점을 산의 정상인 C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 불포화 공기의 이슬점 변화율은 0.2도, 포화된 공기의 이슬점 변화율은 0.5도. 그러면 A 지점을 우리가 여기다 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불파 상태로는
0.2도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B에서 C까지는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0.5도로 바뀌어야겠죠. 그럼 얘보다 온도 변화가 더 커진 거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더 큰 상태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더 완만해집니다. 이렇게 0.5도의 변화를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면 C에서 D까지 내려온 동안에는 다시 불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슬점은 0.2도의 변화로 증가합니다. 얘랑 같은 기울기를 해가지고. 그럼 대략 그려봤을 때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D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저기 나와 있던 것처럼 H점에서의 이슬점하고 D에서의 이슬점이 결과적으로 줄어듭니다. 보다시피 A에서 D로 이렇게 줄어들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한 가지만 더 그려보도록 합시다. 안 돼. 돼. 자, 아까 그렸던 그래프예요. 수준이량 그래프고 기온 그래프, 포화수이량 그래프. 이렇게. 자, A 지점이 불포화 상태니까 여기다라고만 가정하면 돼. A.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보다시피 기온 감소하고 있고 이슬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진다. 왼편으로. 그 다음에 이슬점이 떨어진다. 결국 수증기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이슬점이라는 것은 수증기량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수증기량이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온이 떨어지는 거 왼쪽, 수증기량 줄어드는 거 아래쪽. 왼쪽 아래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포화된 상태인 B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C까지 가는 동안은 포화 상태로 지금 기온도 떨어지고 이슬점도 떨어지는데 변화율이 같아. 0.5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곡선을 타고 내려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C까지 오는 것이죠. 기온이나 수증기량 변화율이 이 곡선을 따라 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다가 뒤로 오자네. 그러면 기온이 A랑 비교했을 때 기온은 결과적으로 증가했고 그럼 A보다 오른쪽. 그 다음에 이 수증기량은 넘고 나면 수증기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A보다 아래쪽. 그러면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얘가 도달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여기가 D. 이렇게. A랑 D랑 비교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기온 증가하고 수증기량 감소한 상태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산을 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지금 보다시피 기온, 그 다음에 상대습도, 절대습도, 그 다음에 포화수량 곡선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칠판 지우기 전에 질문. 통할 것 같아? 아니. 아직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기층이 안정도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저 잡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니. 내가 뭐 했다고? 아니요, 뭔가 다음 걸 하면은 제 생명이 위험해질 것 같아요. 51분 너는 지금 몇 학년이지? 2학년 2학년 된 거지. 2학년이지. 3학년이지. 2학년한테 너무 무리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네. 조용히 넌 3학년이지. 다음 근데 우선 지금 이게 다 처음 보는 거지? 아니요. 아, 처음 보는 거 아니야? 한번 공부한 적 있었어? 아, 그래? 그러면 딱 봤을 때, 이해가 좀, 나 지금 100% 이해가 안 가요. 이 수준이 아니면, 그래도 웬만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수준이 아니면 조금 50% 이상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또는 나는 100%예요. 이해하죠. 그러면 50% 미만? 50% 언저리 거리거든가? 오케이. 자, 얘가 기준이야. 괜찮아. 널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자, 너요. 네?
지금 이해된 게 50%가 넘어 안 넘어? 잘 모르겠네요. 잘 알게 해줄까? 바로들 나오게 해줄까? 네? 자, 50% 넘어 안 넘어? 아, 다음 주 화요일이 시험이라. 그러니까 너무 안 넘어. 그건 이례적이고 너무 안 넘어. 여기에 화면에만 안 잡히고 기명실만 들어가는 거 있어. 빨리 얘기해줘. 시간 끌지 마. 빨리 얘기해줘. 얼마나 어? 어려요? 그러니까 50% 정도 이해됐어? 그럴걸요? 그래? 네? 그래? 아니요? 내가 얘는 이해가 돼. 왜냐면 너는 이거 한번 수업을 했었어.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와, 내가 어이가 없네. 그랬어요? 이걸 처음 봤다고 지금 이거를? 내가 이거를 수업을 한번 했었어. 그래프 그린 기억은 나는데 그런데 근데 정확히 그때는 기억은 안 나네요. 그때는 살짝 박근혜처럼 얘기할래? 씨. 아, 아니 그래프 그리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지. 내가 웬만하면 니네 까먹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숫자까지 안 바꾸고 똑같이 썼어 지금. 그때랑 똑같이. 근데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일단 하다못해 색깔도 맞췄어. 그때랑 똑같이. 네, 맞아요. 판박을 똑같이 지금 그려놨어 여기다가. 근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라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때는 처음 봐서 좀 기억이 안 나고 오늘은 시험 저는 그렸던 기억은 준비하지 있었어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 그지 같은 경우가 있었어. 알겠습니다. 지금 5분 좀 남게 남았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거 다음 주에 아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만약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저희 유튜브를 따서 좀 보세요. 네. 네,